사부님과 인사.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화창한 봄 날씨입니다. 네. 자, 유튜브 도원님들도 반갑습니다. 한 주가 금방 가지요? 네. 먼 길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았고, 오늘 또, 오래간만에 또 정식 수업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네요. 예, 다들. 저녁마다 매일 보니까 그 얼굴인데, 안 보는 분들을 위해서 반가운 거예요. 다 보던 분들이고, 전부 다. 예, 일단 영상에 안 비치지만, 저녁에 매일매일 심화 수업에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신불 회원들, 밴드님들, 또 시청자분들 언제든지 참석 가능합니다. 초보부터 중급, 상급까지 다 하니까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설 쉬고 또 이렇게 금방 또 지나가고 오늘이 8일이네요. 2월 8일. 한 주간 또 공부를 집에서 열심히 하실서를 보고 심화하시는 분들은 저녁마다 매일 이제 점검을 하니까 수행 일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안 해도 다 알 것 같고 한 주 동안 본인이 수련 중 특이한 사항 있어서 발표하고 싶은 분 특이한 나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거려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 없지요? 없어요? 어제 예. 그 저녁에 데리고 오는 도반이 예. 오늘 새벽에 예. 꿈을 꿨는데 자기 앞에 하얀 대가 올라오더니만 용광로 그 용접하는 불꽃 끄지지 않은 불꽃이 인당에서 와 피어나서 자기가 그것을 보고 끄지지 않겠구나 이제는 하고 딱 문을 떴대요. 그렇게 하고 어제 저의 꿈은 마지막에 기침을 추고 가서 그 꿈을 꿨겠지. 우리 이 여기에서 그 목욕하는 이런 나무로 된 통인데 그게 물을 받아가지고 뭐가 부유물도 조금 있고 하는데 사부님이 긴 쪽자를 갖고 와서 조그만 쪽자 긴 대나무 다 떠서 도반들이 있는데 다 우리 찻잔 같은 걸 다 앞에 가지고 있었는데 저한테만 딱 따라주더라고요. 저한테만 딱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눈물이구나. 어제 내가 흘린 눈물이 이 정도의 찻잔의 양 정도는 됐구나. 제가 어제 밤 꿈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줄 것인지 억수로 기대를 했는데 딱 눈을 뜨더라고요. 아무도 안 그러는다네. 어제 울었던 눈물을 내가 찻잔으로 한 잔 받았다. 예. 맞습니다. 그 감격하라, 감동하라. 이제 어제 심화 수업 시간에 음악을 이제 기침을 하면서 음악에 맞게 파동을 타라. 그 기침을 하면서 동작을 행공을 잘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감격해야 돼요. 그 파동 속에 음악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게 안 들어가니까 어제 계속 진짜 안 나오는 눈물이 쭉 짜라 했는데 마음으로는 다 강의 해설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래 때가 눈만큼 조금 흘리면 그래 꿈이라도 그래 때가 너무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그건 꿈일 뿐이고 뇌에서 그렇게 아부형 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그런 이제 정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꿈은 상상해서 연결되는 것이고 또 일부는 미리 예지해서 뇌가 알아서 인지해서 그렇게 텔레파시처럼 그렇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꿈이에요. 옆으로 조금 앉으면 돼요. 예, 고개 안 아프게.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할수록 여러 가지 변화가 오거든요. 여러 가지 변화가 어디서 오니까 뇌에서 먼저 와요. 뇌에서 먼저 오는 변화인데 그 변화에 이제 호들갑 떨지 말고 꿈속에 벌레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꿈이니까 그런 것보다 그냥 차분하게 바라보고 지나간다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이 생리적 현상 뇌에서 작용이 일어나요. 상상과 환상과 환청 이런 것도 일어나지만 그냥 그런 갑다 하면 다 지나가요. 지나가고 제대로
긴밀하게 소통하게 되면 12주천이 제대로 작동해요. 그때 정말 모다 돌아가는 소리처럼 그렇게 웅 하고 전체적으로 몸이 진동하고 움직인다는 느껴지거든요. 그 느껴지고 그렇게 자기가 또 언연법, 용천, 노궁 하면 기운이 그걸 싹 멀리 가야 돼요. 기운이 쭉 가고 그 다음에 앉아서 뭐 허리가 아프면 미력, 협처 이런 그쪽으로 기운이 싹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좀 지나면 이제 발이 제로워요. 그러면 족삼리에서 용천 하면 족삼리를 거쳐서 용천을 가게 되면 발이 안 제로워요. 그게 언연법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12주천을 언연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모이는 곳이 단전과 단전과 백회 쪽에 기운이 집중이 많이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단전과 백회의 기운을 가지고 어디다가 손과체, 인당을 항상 이렇게 언연, 주문, 관념 계속 중심은 항상 손과체다는 것을 두고 그 다음에 단전에서 백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2주천 돌다가 어느 순간 그 에너지가 인당으로 딱 몰려요. 인당으로 탁 앞으로 삐져나오거든요. 그래 되면 뇌가 좌뇌, 우뇌와 간뇌가 활성화된 거예요. 간뇌가. 이 간뇌가 활성화돼야 생체의 호르몬, 그 다음에 행복지수 호르몬, 그 다음에 이 감격스러운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음악 듣고 감동 안 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에, 제가 하는 이야기에 감격의 눈물을 철철철 흘려야 되는데, 감격을 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 손과체가 활성화 덜 되어 있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는 거 들었구나. 이 정도지. 제대로 딱 열리가 들으면, 이 말 뒤에 이 풍경이 보여요. 말 뒤에 풍경이. 그 풍경이 보이면서 수많은 이게 모습들과 우리 수많은 조사들 했던 이야기들이 다 한꺼번에 들려요. 한꺼번에. 그래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폭포를 흘리면서 연애가 막 뛰어오를 만큼 그래 눈물이 철철철 흘리면서 들을 때 된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은 아직까지 이 이야기 속에 그것이 전체적인 그림과 그 기운이 전달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기운이 딱 전달되면 딱 꽂히면 가슴이 찡해요. 딱 이야기가.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법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달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수신하였기 때문에 감격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수신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10%, 20%, 30% 이렇게 수신되기 때문에 아 맞다 맞아 그래 이 귀한 말을 이렇게 좋은 말을 이 이야기를 도반들과 함께 내가 지금 듣구나 해서 그게 60% 넘어가면 50% 이상 60% 넘으면 그때부터 틀려요. 그때부터 이 내리 꽂히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꽂혀요. 온몸이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촥 말이 꽂히거든요. 그러면 듣는 순간 모든 세포 활성화돼요. 이게 그 역시 그냥 머리로서 듣는 것이 아니고 기초 공력이 깔린 상태에서 들어야 그것이 쫙 발현이 돼요. 그래 말은 시발점이고 말은 장약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장약을 여러분 가슴에 탁 해주면 온몸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는다 똑같이 들어도 여기서 각자 듣는 것이 다 다르게 해석되거든요. 지금 와 닿는 것이. 그래서 항상 기초가 충실한 사람들은 약간만 이렇게 탁 반짝 반딧불처럼 그다음에 부시돌처럼 반짝해줘도 여러분들 팍 폭발하는 거예요.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현 시간이든 어제 시간이든 계속 수행을 연속해 온 사람은 약간의 부딪힘에도 집에 가스가 꽉 누출되어 있는데 불 스위치만 딱 켜도 폭발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에너지가 꽉 차 있으면 약간의 초크만 딱 놓고 해도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 여기는 그냥 민떼고 부르고 해야 비비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단 여러분들은 뭐 과거는 그냥 싹 포맷시켜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딱 스위치볼도 불만 튕기도 폭발할 만큼 에너지 가진 분이 아직까지 저희를 못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처음부터 편안하게 가자. 똑같은 입장에서. 그래서 집중하고 듣는 것은 여러분 몫이다. 정보를 주는 것은 제 몫이고
듣고 행하고 알아차리는 것은 여러분 몫이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초, 어떻게 하면 이걸 알뜰하게 하나하나 제대로 할 것인가. 그리고 개인의 맞춤, 개인 성향, 성별, 나이 맞춰서 여러분들의 품성과 인성과 그동안 해왔던 행적에 맞춰서 제가 설명하는데 거기서 자기한테 맞는 것은 잘 인지해서 집에 가서 꼭 복귀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게 수련 일지에다가 항상 저녁에 적어야 돼. 그냥 아 그랬구나 좋은 말 어쩌고 영상이 있으니까 뭐 안 적어도 돼. 그게 아니고 그건 요령이고 영상에 음성이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이 이 적을 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요점 정리에 적는 것을 봐야 돼. 아 나는 이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딱 적어놓고 하는데 1년 뒤에 3년 뒤에 보면 그 말이 답이 제대로 인지하였는지 인지하지 못했는지가 판가름 나요. 그래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알밖에 그냥 머리만 딱 생각하고 졸라면 돼가지고 나는 다 알지 그 정도는 기분을 알지 하고 있었던 것을 글로 남겨놔면 시간 지나면 그게 확인이 되잖아. 그럼 생각했던 건 잊어버려. 자기가 오픈했던 생각들은 싹 포맷되고 그냥 자기가 좋았던 생각 잘했던 생각만 딱 인지하게 돼. 뇌가 아주 뇌가 좀 자기가 편향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딱 적어놔야 돼. 현재의 상황, 들었던 거, 요즘 정리, 나의 상황을 딱 적어놓으면 딱 표현하면 그대로. 그것이 나중에 후학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된다. 저희들 공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전달돼요, 이렇게. 그냥, 내가 공부할 때 우리 사부님이 그래 카더라가 아닌, 그래 했는데 나는 이렇게 적었고, 이렇게 인지했다라고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상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게 수련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빗나거나 특이하거나 또 생뚱맞은 질문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수행에 도움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성, 인격에 스크래치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갈고 닦아야 처음에는 다 유리를 갈거나 보수를 갈면 처음에 다 스크래치 나요. 가기 시작하면 연말을 시작하면 어떤 보석들도 알맹이가 여러분들 빛이 나지만 이 보석을 빛내기 위해서는 스크래치를 내야 돼. 갈아야 돼. 그때는 거친 사포로 막 갈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물을 익을수록 점점 보드러운 사포로 문지르기 때문에 그때는 광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막 거칠게 여러분들 말하는 소위 쪽도 팔아보고 또 도반들이 또 깔깔 웃기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쪽이 팔리지만 그런 거친 연말을 거쳐야 마지막에 5,000방, 10,000방 되는 그런 사프로가 싹 마무리하게 되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 절대로 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부끄러워가 왜 자꾸 시키나 쪽팔리게 대충 넘어가도 될 걸 왜 자꾸 꼬집어가지고 핀잔 주냐. 그만큼 거치게 가공될수록 본인은 빨리 밖에 있는 쓸모없는 돌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지적 많이 당하고 관심 많이 받고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연마가 더 빨리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만 미워하는 것 같아. 이 많은 사람 중에 맨날 내한테 제일 어려운 건 내만 시켜. 내만 쪽팔리게 해. 내만 쳐다봐. 그러나 내가 그만큼 이렇게 관심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골탕을 먹은 것이 아니고 연마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수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세이브돼요. 그냥 그렇구나.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게 살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아직까지도 관심을 많이 받고 지적을 많이 당하고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내 껍질이 두텁구나. 이걸 막 강하게 갈아내야 되구나. 그래서 많이 지적당할수록 빨리 없어진다. 그리고 실수를 빨리 인정해버려야 그 껍질이 벗기지. 실수를 딱 숨기기 시작하면 결국 보석을 다 깎았는데 속에 흠집이 있는 거예요. 속에 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보석 못 써요. 우리가 옛날에 자수정 동굴, 자수정 그 근처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옛날 산에 막 파내면 흙을 파내고 그 흙을 돌에 막 뿌렸는데 그때 자수정 덩거리들이 막 중만한 땅에 뚫뚫 굴러다녔어. 어릴 때는 마을에 자수정이 중만한 게 막 굴러다녔어. 흙을 막 파게 그냥 버렸으니까 아무 때나.
그래서 그걸 들고 뭐 이렇게 비춰보면 속에 약간 푸른기가 보여. 그럼 막 갈아. 엄청나게 갈아. 그건 갈다 이제 보석도 손가락만, 엄손가락만한 보석 같은 뭐 큰데 젖송. 그런데 또 보면 이제 그 속에 멍이 들어가 있는 거야, 속에. 그래, 이 주먹띠만한 거 힘들게 갈아가지고 보석 만들어가 마지막에 딱 비춰보면 속에 이 멍을 있는 거라. 그럼 그냥 밀어서 버려야 돼, 그거는 뭐. 깎은 콩도 안 나오는 거야.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공하고 뭐가 되니 하고 딱 쳐다봤을 때는 속에 멍을 있으면 그 못 쓰는 보석이야. 그 지금부터 미리 다 덜려야 돼. 껍질 지금부터 깎아내야 돼. 안 깎아내고 숨기고 꽁하고 그냥 말 그대로 뒷담화 그 다음에 뒷것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결국 자기 마음속에 멍을서 남아있으면 자기만 손해라. 그래서 빨리 표면으로 드러내서 그냥 재단해야 돼. 그래서 빛나는 보석이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자수를 굉장히 많이 그때 주웠는데 제대로 된 걸 구하기 굉장히 어렵어요. 괜찮은데 실금이 쫙 끝까지 가 있고 또 괜찮은데 속에 이물질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보석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수많은 결정 중에서 흠집 없이 무결정으로 다듬어져야 그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나 저나 다 결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환경과 습성에 의해서. 그러나 이 결정을 계속 무엇으로 연마합니까? 그렇죠. 이 숨을 불어가지고 돌을 깎아낸다 생각해보세요. 숨을 불어가. 숨을 호흡 불어가지고 이 돌을 껍질을 벗겨내가지고 자수정 안에 광택을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련이라는 자체는. 예전에 수석을 좋아하는 사람의 글귀를 잠시 본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괜찮은 수석, 무늬가 정말 잘 들어간 수석을 강에서 딱 하나 주었는데 이 수석이 구르다가 한쪽에 기퉁이가 깨져가지고 조각 나쁜 거예요, 이게. 날카롭게. 이 아까 이 좋은 수석을 구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수석 가치가 없잖아. 구르다가 깨졌으니까. 그래도 자기가 너무 아까워가 그 자대에 딱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난을 석부작 난을 하나 딱 붙여가 거기 나는 물 줘야 되니까 매일 난 키우는 그 맛에 이제 돌 쳐다보면서 난 키우는 맛에 매일 물 줍는 거야 이렇게 물 주는 거야. 그러다 세월이 지나가 이제 난이 너무 커가지고 다한테 또 옮기려고 딱 뜯어보니까 그 돌이 그 스프레이 물살에 그 긴 시간 동안 스프레이 물살에 그게 깎여져가지고 매끄리하이 그 조각이 없어진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매일 아무렇지 않는 그 물 뿌리게 그 뿌리는데도 그 세월에 그 조각 났던 상처가 깎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끝없이 애정 가지고 변함없이 물론 식물 붙었기 때문에 물 좋지 없어서 안 좋지만 여러분들도 이 숨결로 여러분들이 입김으로 코 김으로 모난 여러분들이 상처난 부분을 깎아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아침에 나는 지금부터 변했어. 이게 아니야. 그냥 숨결로 계속 숨결로 불어서 깎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수석처럼 매끄럽게 합일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숨결로 나를 연마한다 라고 수행자는 숨결로 나를 연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연마에 속도로 붙이는 건 뭡니까? 그렇죠. 공명과 파동이 붙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숨결에 공명과 파동을 붙여서 더 강력하게 깎아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석처럼. 그래서 군두더기가 떨어져 나가고, 불필요한 행동이 떨어져 나가고, 옆에 있던 이유, 설명, 변명이 떨어져 나가고, 집에 있던 집착, 애착 하던 물건들이 정리가 되고, 내 환경이, 내 주변이, 내 집이, 내 호두머리 속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위에 걸치던 군더더기 옷들도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 호흡과 공명과 파동과 그걸 가지고 일단 주변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수없이 많이 다녔던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서 했던 행동들, 모임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고 또 필요 없이 많이 집착했던 끌어모았던 물건들, 끌어모았던 생각들, 끌어모았던 이름들, 단체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호흡과 파동과 공명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리가 돼야 그때부터 생각이 명료해지는 거예요. 수련이 명료하게 되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어디 모임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몇 시에 뭐 행사 있고 그 다음에 내일은 또 뭐가 있고 오늘 바쁜데 이거 수련 빨리 끝나고 오늘 차 마시고 나면 바로 가야지. 오늘 다시 땡하면 먼저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가가지고 모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수련할 때는 수련 끝나고 있는 모임은 끝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정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것처럼 숨결과 공명과 파동으로서 그것을 내 주변 정리를 보이지 않는 의식의 세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행공으로 여러분들 몸을 만드는 거예요. 공명과 파동으로 의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행공으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척추와 근골, 혈행 모든 것을 부드럽고 이완시키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행공으로 그 행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듯하게 썼는가, 반듯하게 느끼는가, 고요의 기운을 타는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가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의식이 정리되고 몸이 정리되었으니까, 이제 명상 속에 들어갈 때 내가 그냥 단아하게 쑥 들어갔는가, 그걸 또 바라보는 거예요. 쑥 들어갔었는가, 안 들었는가. 그래서 앉아있는데 10분, 20분 있으면 온몸에 줄이가 털리고 발이 저리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목이 뻐근하고 이러면 아직까지 멀은 거예요. 몸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앉은 듯, 쓴 듯, 있는 듯, 못 느끼는 듯 이렇게 쑥 들어가줘야 깊은 호흡에 들어갈 수 있고 깊은 명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시 공간에 있는 내 세포와 시 공간에 있는 이 에너지와 합이 도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되는 거예요. 그 우주선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회전하는데 그걸 다른 우주선에 와서 그걸 딱 정거장에 딱 할 때 가만히 있는데 그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는데 같은 속도로 맞추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엄청 빠른 속도로 그 빠른 속도로 돌면서 톱니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돌면서 맞았을 때 이게 딱 요리 들어가지는 거예요. 탁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시 공간에 있는 정보 에너지와 내 몸에서 진동하는 파동수가 이게 이제 같아져야 그때 시 공간에 있는 정보가 나와 합일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다 자연스럽게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그 상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 속에 있는 정보를 청취, 그 다음 정덕, 취득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몸에는 이 에너지가 활성화되어야 딱 공간과 따르르 돌아가면서 엇나다가 나중에 딱 맞아지면 따닥 들어가면 따르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합일되기 때문에. 그게 나와 나와 다른 물질, 나와 공간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기초가 숨결부터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잡아줘야 되고, 거기서 이제 의식이 상승하면서 호흡이 고요해지면 그 주파수가 합일되는 거예요. 합일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기초를 가지고 의식이 확장되면서 벼락이 위에서 치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벼락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회음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위에서 팍 폭발하면서 수없이 많은 공간이 정보를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12주천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12주천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호흡이 안정이 되어야 되고 호흡이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언영, 생각법 그리고 숨결이 고요해져야 된다.
그리고 날숨이 항상 안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덜숨이 고요해야 되고 덜숨과 날숨이 내가 의식 안 돼야 된다. 수행 중에는 덜숨과 날숨 의식에서 계속 내쉰다, 덜쉰다, 내쉰다, 덜쉰다를 시간과의 싸움, 초와의 싸움, 초와의 경쟁, 그게 지나면 나중에 내가 덜쉰다, 내쉰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요하게. 그리고 우리 수행 중에 이게 이제 진식법, 그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온공명 4단계, 그 4단계가 돼야 거기서 진식이 일어나거든요. 그 진식이 일어나야 그때부터 온몸에 있는 세포, 피부, 호흡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 진기를 끌어모을 때는 산소를 들이마심으로써 진기가 끌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부로 또 미미하게 내쉴 때 그 미미한 진식이, 즉 4단계에서 호흡에서 점점점이 되었을 때 그때 에너지가 싹 피부로 흡수된다는 걸 알아요. 그건 호흡을 깊이 해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래야 진기가 점점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냥 숨 덜 쉬고 날 쉬고 덜 쉬고 날 쉬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호흡 신경 안 쓰고 자연 호흡 한다고 그것이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을 이거 심화 시간에 했던 이야기라 또 하려고 하기 좀 지겨운데 이 심화 시간에 이야기 다 해버려서 안 돼, 이거. 결국 수련의 목표, 수련의 답은 무엇인가? 이 산소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답이에요. 모든 것을, 현재 지구에는 모든 것이 산소 때문에 산화가 되고, 성장이 되고, 완숙이 되고, 또 산소 때문에 모든 것이 늙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명절에 박상 튀기는 거죠. 박상 기계 알잖아요. 그 박상 기계에다 옥수수 한 대빵 넣고 뜨궁을 딱 닫고 그 다음에 온도를 올리잖아요. 밑에서 불을 떼잖아요. 그래서 뭐 100도, 200도, 250도, 300도 이렇게 온도를 정해놓은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박상이 안 터지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열만 칵 때 열만. 그 안에 옥수수가 볶이면서 열만 꽉 찬 무산소, 거의 산소가 다 타버리기 때문에 무산소예요. 열만 꽉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초크를 딱 꽂아가지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산소가 들어가면서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굽혀있던 옥수수가 갑자기 산소를 맞으면 열이 팽창하면서 박상으로 터지는 거거든요. 이게 산소거든요. 그 초크를 여는 순간 산소가 들어간 동시에 만난 동시에 열과 산소가 만난 순간 빵 터지는 거면서 박상이 팍 팝콘 터지는 거예요. 열이 그 산소거든요. 그래 핵심은 열, 불, 가스 같지만 답은 산소예요. 물론 열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호흡, 그죠? 호흡도 그냥 수는 호흡은 아궁이에 불 뗄 때 붙이는 부채처럼 그냥 붙이는 산소. 그러나 고요하게 수는 호흡은 알코올 램프에 불 붙였을 때 알코올 램프가 불 끄지지 않게 고요히 태운 산소예요. 알코올 램프도 끌 때 막에 딱 닫아보면 꺼지죠. 산소가 없어가. 그리고 막에 딱 열고 불 붙이면 그대로 타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시게 그냥 붙이면 꺼져. 그런데 그거는 고요한 산소를 태우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램프 불은 그대로 아주 얌전하게 올라오는 게 이렇게 쫙 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쓰는 산소는 창호지를 통과해서 빨아들이는 숨처럼 산소를 걸러서 들이마셔야 되는 거예요. 숨결을 걸러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걸러서. 창호지를 통과한 숨결처럼 그렇게 걸러서 마셔야 그게 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숨결 속에 창호지를 거치면서 무엇이 걸러지는가? 나의 산염들이 걸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물을 그 다음에 각종 약재,
염색 물을 창호지에 그릇에 걸러보면 순수한 이렇게 색깔, 순수한 물만 걸러지듯이 여러분들의 숨결을 창호지에 걸러서 숨 쉬듯이 쉬게 되면 이 산염들이 걸러져요, 산염들이. 필요 없는 산염들이 싹 걸러져요. 그만큼 숨을 고요하게 쉴수록 순수한 산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순도가 높은 산소가 들어올수록 누가 쓰냐, 이거를. 그 숨은, 누가 쓰나 하면 그 숨은 송곳치가 쓰는 거예요, 송곳치가.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골타를 가져와가지고, 그죠? 처음에는 그죠? 선박용, 벌커, 선박용 쓰고, 거기서 다시 걸러서 석유, 경유, 휘발유, 거기서 걸으면 항공유가 되잖아요, 그죠? 알코올 램프가 되듯이. 그것처럼 걸러서 숨 쉬면 누가 소비하냐 이거지. 그냥 막 들쉬고 헐떡거리면서 쓰는 숨은 누가 쓰냐? 헐떡거리면서 쓰는 숨은 뇌가 사용해, 뇌가. 막 뛰고 흥분해가 막 좋았어, 흥분해서 화가 나서 헐떡거리면서 쓰는 숨은 뇌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내한테 자존심을 건드렸어 하면서 막 화가 나면 쓰는 숨은 뇌가 쓰는 숨이에요, 뇌. 좌뇌, 우뇌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이렇게. 그럼 숨 거치라, 그거는. 그러나, 고야히 창호지를 거쳐서 들어온 숨은 누가 쓰냐? 누가 쓰냐? 그건 송곳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송곳체에 연료를 공급해야 송곳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의 정의는, 호흡의 정의는 누구를 위해서 호흡하는 것인가? 무엇을 해서 호흡을 끌어당겨서 단전에다가 모으고 기를 모으고 축기하고 하는 것은 기본. 그거는 기본. 의식을 단전에 들은 것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단전 호흡을 왜 하는 거예요? 어문. 그 결과, 그럼 단전 호흡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물론 기혈순환, 십이주천이 열리고 대주천과 소주천이 열리지. 그러나 그걸 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호흡해서 만족하는데 그걸 창호지를 거치듯이 걸러서 마셔야 그때 비로소 송곳체에 필요한 산소,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의 정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호흡하는가를 명료하게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냥 들숨 날숨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호흡이 자동으로 되니까 자연호흡. 그래 주제가 없으면 안 돼요. 주인이 없으면 호흡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면 마지막에 뭘 합니까? 마지막에 여행 가면 마지막에 쇼핑해요? 아, 여행 좀 다녀보신 분이네. 여행 가면 마지막에 쇼핑, 면세점에서 30년산 발렌타인을 쇼핑해. 예.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귀가예요, 귀가. 예. 발렌타인 들고 집으로 와야지 다 들어가면 안 돼. 여행의 종착역은 귀가예요. 나갔으니까. 들어오는 거, 귀가. 호흡의 종착역은 송곳체. 호흡의 종착역은 송곳체예요. 그게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행 갈 때는 집을 떠나고 싶어 가잖아요. 여행 갈 때는 지긋지긋해. 내가 저 캐나다 가고 싶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집이 그립잖아. 친구들 그립고 옛날도 가고 싶고 동산에도 가고 싶고. 그렇죠. 내 고향의 봄날에 분명히 벚꽃도 피었을 것이고 마당에 심어놓은 천리향도 피었을 것이고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 거라. 그 기가야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의 목표, 호흡의 목표는 돌아가는 곳 어디로? 송곳체로. 그걸 본성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그런 거창한 말은 빼고 그냥 그런 건 좀 학식 있는 분들, 고고한 분들이 한 말이고 여기는 그냥 날 것으로 그냥 송곳체로 가는 것이다. 거기에서 시작되거든요. 거기서 운문이 시작된 거거든요. 울산 장생포, 울산 태화강, 그다음 여기 작천정, 그 위에 있는 신불산에 처음 물이 시작되는 소래지, 물 시작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울산 장생포 하도 우리 회원들이 어쩌다 사람들이 거기 어디입니까 묻길래 여기 울산이에요. 울산. 여기는 그 신불길 어디 있나 묻길래 여기 울산. 말 들어보면 울산 사투리잖아요.
울산 장생포, 울산 태화강, 남천강, 상륙, 신불산 거기서 물이 시작돼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여러분들의 에너지 시작은 어디서? 출발점은 송과체. 생명의 태동의 물줄기는 송과체에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걸으면서 보면서 모든 의식이 뇌로 들어온다 생각하잖아요. 뇌에서 인지한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령탑은 송과체예요. 거기서 지시를 받는 거예요. 좌뇌, 우뇌, 간뇌가, 좌뇌, 우뇌가, 후두엽, 전두엽이 전부 다. 간뇌에서 모든 사령탑은 딱 소나무 씨앗, 단풍나무 씨앗만한 송과체에서 모든 걸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 크고 인원이 많다 해서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인원이 많고 단체 모임에 회가 많은 것이 제일 큰 단체고 종교고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은 송과체에 작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 신불기공에 비유하면 인원이 많다 해서 좋은 것은 유명한 것은 대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오붓하게 있는 분들이 송과체다. 여러분들이 핵심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신불기공이 많이 홍보 안 될까요? 우리는 송과체라서 그렇다라고 인지하면 돼요. 네. 그것처럼 쉽고 남들과 따라하고 남들 그런 계파를 이어서 할 수 있지만 역시 그것도 그것을 올라가 보면 하나에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에 시작된 거예요. 종교든 모든 법이든 수행법이든 한 사람에서 출발된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많은 무리에 갈 것인가? 안 가면 여러분들이 홀로 독약청청 스스로 깨치면 얻을 것인가? 그것은 개인의 근거에 따라 틀려요. 저도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오신 분마다 뭐 공부 쪽에 또 이런 종교 쪽에 계신 분이 스승이 누구냐고 어느 문판장 많이 물어봤거든요. 저는 스승이 너무 많아. 저는 어느 한 분을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어. 저는 굉장히 많은 스승을 다 저는 모셔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계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나를 있게 한 모든 조사분들이 제 스승이고 그분들이 여러 문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다 문파 같아. 내가 소개된 문파다. 그렇게 꼭 묻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스승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스승 이름을 다 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맞지 않나요? 뭐 시금방지게 나는 혼자 막 독학을 했다. 그런 시금방지 소리 하면 그건 아상이 너무 강한 것이고 모든 조사들, 모든 선조들이 심으는 던지는 말 한마디에 선 긁기가 그게 전부 다 모든 거 다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혼자 독학으로 된 게 없어요. 이 생각조차도 의식조차도 모든 분들이 이미 던져놓은 답이에요. 그것을 제가 접속해서 내가 그냥 알아들었어. 그냥 내 나름대로 방식대로 해석했어. 이걸 끝없이 다시 반복 복귀함으로써 그 생각이 점점 무르익어 갈 뿐이지 혼자 그냥 뚝딱 된 건 없어요. 그런데 세속에 지금 있는 문파에 속해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단체들은. 그러나 조금 더 큰 눈으로 보면 그분 역시도, 그 단체의 수장 역시도 하나의 그냥 점에서 시작된 거고 그분 역시도 수많은 조사들의 정보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문파와 어느 스승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똑같아요. 올라가 보면. 그런데 그 모든 조사들, 스님들 있게 한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요? 또 그 위에 또 수많은 또 조사분들의 어떤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 외에는? 성과체. 예, 그 외에는 에테르, 기다. 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어떤 누구도 기를 떠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의 작용에 의해서 의식의 변화, 육체의 변화, 그리고 공력이 상승됨으로써 그때부터 수행법이 나오는 거예요. 복제를 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시초는 전부 다 기예요. 그래서 이 수행법은 종교를 떠난, 종교에 편향되지 않는, 정치에 편향되지 않는, 종교에 편향되지 않는 공부예요, 이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공부는 정치와 종교에 편향되지 않는 순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거기를 N을 통해서 거쳐온 조사들의 발자국을 되짚으면서 되밟으면서 나와 가장 합의, 유사하고 가장 내 적성에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행법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호흡과 공명과 파동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언연법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자연요법이 있는 거예요. 생활요법 그런 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수련법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의식을 나는 뭐 신불기공 소속이다. 나는 어디에 소속이다. 나는 무슨 종교를 믿고 있고 나는 무슨 색깔론 있고 나는 진보다 뭐 보수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항상 괴팍한 도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편향이 되는 거예요. 색깔론이 되고 그때부터. 그래서 항상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항상 그냥 여유롭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여러분 공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상대는 가려늦게 와서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자아 비판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발걸음이다.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사람만의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나는 나의 에너지가 있는 것이다. 코국 찔립니까? 예, 코국 찔려요? 예, 왜 찔리는가? 네, 그냥 웃고 말 안 해도 알지. 다 속여도 거울 속이는 도반을 못 속인다는 것. 내가 밖에 가서 어떤 말 해도 뻥을 치건 사기를 치건 거울 앞에 도반 앞에 딱 앉으면 나는 진실의 문이 열리는 거야. 진실의 문이 싹 열렸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어. 그것처럼 공부를 할 때도 수행할 때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끝없이 거울 속의 도반과 이야기하라. 대화하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숨결이다. 그 사람이 내 대신 숨을 쉬어주지 않고 내가 그 사람 대신 호흡을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편향 지우지 말고 도반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라. 인정하라. 자기 자신부터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라. 인정하면 돼. 모든 것이. 안 하니까 자꾸 짱구처럼 골통지기니까 졸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머리만 커지고 싶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그렇지. 머리만 자꾸 안 커지고 싶지요? 머리 키가 또 싹 딱 쓸 거야, 안 쓸 거야? 손가락을 이렇게. 송아지 키가 싹 딱 쓸 거예요? 그럼 싹가만 따르르 걸어가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눈길 위에 발자국을 딱 찍으면 자기 발자국만 딱 찍혀요. 그래서 자기 걸으면 돌아보면 자기 발자국이 남아있지 남은 발자국 안 남아있어. 동수랑 같이 동행하면 옆에 발자국 찍힐지 몰라도 동수랑 동행하지 않고 혼자 걸어가면 발자국 지급밖에 없어요. 동수 누군지 알죠? 동수 누군지 알아요? 아, 다른 저기- 말씀하시는 거. 예? 친구 영화에 나오는 동수 다른 말씀하시는 거. 동서는 없는데. 친구라고. 그래요? 동료. 동수 알아요? 아, 여기 좀 나이들이 연세들이 많아서 동수를 모르는구나. 젊은 애들은 동수 가면 다 아는데 젊은 애들 누구랑 이야기하면 나 동수랑 이야기하는데 그 말 동수는 젊은 애들 말하는 귀신과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귀신과 근데 유령과 이야기한다 이 말 동수라게. 그래서 옆에 발자국이 찍히는 것은 동수랑 안 간다 하면 지 발자국만 찍힌다 이 말인데 그 동수도 알아야 돼. 여러분들 동수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 어세가 이거 한 20년 전 이야기라. 20년 전에 유행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요새하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허상에 동수와 친구가 돼가지고 동수와 친구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허상에 잡혀서 맨날 시공이 되고 헛소리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정신 차리고 동수하고 대하면 안 되고 지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되고 항상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잘 관찰하라. 내가 지금도 이런 상대와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이 마음을 잘 봐야 돼요. 항상 내 발걸음을 봐야지 남의 발걸음 보고 거기에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그냥 팔짱 끼고 네가 해봤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봐야 돼. 니도 고생 좀 해봐야지 이라고. 그렇게 꼰대 짓을 하면 안 된다. 꼰대가 되면 안 돼요. 네. 꼰대는 뭔지 알아요? 꼰대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 자기 고집 부릴 사람? 그 꼰대라 그래요? 예. 꼰대는 뭐냐? 그냥 밥 먹자. 그 사람이 꼰대예요. 그것도 나오는데. 그렇죠. 김태희. 그래서 밥 먹자. 이렇게 고만 씹으려고 밥 먹자 하는 사람이 꼰대예요. 여러분들 너무 순수해서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오로지 수임을 하고 산속에서 토굴 속에 살다 보니까 밖에 나오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네. 그 산속 도인은 밖에 나오면 안 돼. 왕따 당해. 말귀는 못 알아들으니까. 수행은 항상 도반과 같이 하고 자기를 항상 돌아봐라. 그리고 도반과 함께 숨결을 잡으면 모든 것이 된다. 도반은 배신하지 않는다. 도반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도반과의 대화한 날, 도반과 미팅한 날, 도반을 만난 날, 도반과 데이트한 날은 탁 짝대기 하늘자 하나 착 끄면 돼. 그 다음 밑으로, 그 다음 옆으로, 그 다음 밑으로. 그럼 발을 정자가 되는 거라. 그 발을 정자를 크게 쓰지 말고 조그만하게 써가 그걸 전체를, 전신급을 전체를 다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도인이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항상 거울 속에 내가 한 일자를 반듯하게 꺾고 있나 발을 정자를 밑으로 꺾고 있나를 항상 바르게 획을 꺾고 있나를 주시하게 되는 분이 도인이다. 도인은 어렵고 복잡하고 도인이 별나지 않다. 그것이 도인이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집에 있는 전신거울 하나 마트에 가서 한 3만에서 4만원 좀 사요. 그거 갖다 놓고 유선매지 하나 갖다 놓고 옆에 탁 갖다 놓고 딱 맨 위에다가 전신거울 맨 위에다가 당신은 최고라고 그걸 딱 적어놓고 시작해야 돼요. 당신은 최고. 집에도 아이가 그 적혀져 있어. 우리 화장대에. 그러면 그 거울을 보는 누구든지 최고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물 강의할 때 제가 집에 거울 앞에다가 당신은 최고. 그때 영업 동료학이었어. 당신은 최고. 보고 무조건 매일매일 나는 최고야. 나는 제일 정수기 많이 팔아. 나는 제일 영업 잘해. 그래서 당신은 최고. 이걸 매일 외우고 제가 출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분이 저한테 사장님, 제가 사장님 말 듣고 거울에다 당신은 최고 다 적어놨다만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저한테 억수로 급친절하고 너무 잘해요. 뭐 필요한 거 없나 그러고 며칠 깎아오고 이게 왜 이러지 않은 행동 왜 하지? 그래서 당신 요즘 왜 그런다 하기에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존중할 줄 몰랐다면서 나를 그렇게 존경해가지고 당신은 최고라 적어놓을 줄 몰랐다면서 그걸 쳐다보니 또 적혀져 있거든. 마누라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당신 최고로 적어놓고 싶어서 그때부터 마누라를 급 존중했다. 그 제대로 딱 먹힌 거잖아요. 그래 그걸 보는 사람은 무조건 최고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위에다가 당신은 최고 탁 적어놔야 돼. 그 수련실 요도 그걸 조의 조다 딱 적어놔야 돼. 유승매직으로 당신은 최고 탁. 그러면 탁 기침할 때 쳐다보면 내가 여기 제일 잘 알구나. 이 회원들 중에 내가 기침을 제일 잘 알구나. 내가 제일 잘 나가. 딱 적어놓으면 돼. 그것처럼 당신은 최고라고 딱 적어놓은 거기다 발을 정자 끄기 시작하면 그게 빽빽하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도인이 되어 있다. 그걸 한 반만 채워도 이미 도인이 됐어. 그 반만 채워도. 전신거울 발을 정자를 커다랗게 쓰지 말고 쪼매나게 써가 반만 꺼 내려와도 이미 여러분들은 다 경지에 가 있다. 궁금하면 제 말이 어슴들음 해봐라. 다 끊고 난 뒤에 반 끊은 안 된대요 하면 내가 인정한다. 반 끊을 동안 내가 안 된대요, 도인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내가 인정한다. 그건 내가 수정. 밑에까지 맞아 채워라. 그럼 안 돼요. 그걸 한 개 더. 그때는 1 플러스 1이니까 그걸 한 개 더.
그렇게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안 되면, 원래 3세번이다. 그걸 3개는 꺼야 된다. 삭삭 3개를. 아마, 그걸 한 100년은 걸릴 걸 거라면, 그때는 저도 없어. 그래서 면피라. 그러니까, 발효정자를 한번 꺼봐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부터 콜에다 발효정자를 끊는 시청자는 댓글에다가 저는 오늘부터 발효정자 끊기 시작했어요 하고 댓글 좀 다세요. 우리 식물기능의 특징 댓글 없는 거. 제가 4년 동안 영상을 찍었는데 댓글 없는 게 나도 아직까지 그게 왜 궁금해 묻고 싶어. 나도 그거 묻고 싶어. 댓글 없는 게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 댓글 없는 이유를 좀 적어주세요. 이유를 좀. 댓글에 안 달리는 이유를 꼴보기 싫어가지고 거기 강의하시는 분이 너무 못생겨서 이렇게라도 좀 제발 댓글 좀 달아가 이유를 안 달리는 이유를 좀. 항상 그게 궁금해. 내 영상 보면 조회 횟수를 1,500번 했는데 댓글이 없어. 이게 댓글이. 좋아요도 20개밖에 안 돼. 1,500명 보고 좋아요 20개. 이건 너무 저전에 이거 영상이 잘못된 것 같아. 영상이. 아니 1,500번 조회가도 좋아요 20개 뭐 이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어떻게 좀 우리 천도쌤 말처럼 빠르게 좀 발라가 싹싹 영상을 찍어야 좀 여기 있는 분만 했다 벌써 좋아요가 몇 거예요 벌써. 아이고 내가 지금 눈물 난다. 눈물 나 진짜. 사부님, 다른 곳에서는 일부러 댓글을 금지시키는데 너무 댓글 많이 달아가 답할 여기가 없어가지고 댓글을 저도 지원시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걸 보고 이건 댓글 쓰면 되는 데가 아닌갑다 생각 뭐 없으니까 그걸 쓰다가 지워버렸거든요. 한 번은 썼어요. 한 번 쓰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한 번 댓글을 써주네. 기존에 있던 사람이. 예, 제가 그 좋아하시는 분은 윤상전도반님,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현무쌤, 네, 두 분은 제가 좋아해요. 댓글 쓰거든요. 두 분. 우리 운강쌤하고 딱 댓글 쓰니까 제가 좋아해. 나머지 분들 별로 안 좋아해. 딱 보고 좋아요도 안 누른 것 같아. 딱 보니까. 저 왜 꼴이 그리 없는가? 댓글이 없는 거에서 제가 얼른 감해. 뭐 어차피 제 말에 댓글 달아봤자 돌아오는 게 뻔하니까. 아이고 댓글 달아봤자 돌아오는 대답 뻔하니까. 썰데기 없이 댓글 다는 사람은 제가 그냥 삭제해버려. 택도 아닌 댓글도 정중하게 정말 반박할 수 있는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댓글 달면 제가 분명히 인정하고 제가 그분의 말에 공감해요. 근데 쌀데기 없는 이제 교주 나주시네 이렇게 댓글 달고 이러면 제가 그런 것도 삭제해. 저희들이 댓글을 안 다는 이유는 그 사부님의 그 설법이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괜히 또 섣부르게 댓글을 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석에 키스가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원본 그대로 그냥 본인도 댓글 달기 싫으니까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아니 진짜입니다. 본인 스마트폰 할 줄 알지요? 예. 예, 이제 댓글 다세요 이제. 어떤 말로 댓글 다는지. 자, 그 말을 왜 이 수업 시간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의식. 과연 여기 댓글을 달면서 내가 생각을 관음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글에, 이 영상에 이런 생각을 이렇게. 댓글 달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당당하게 달 수 있는. 그게 이 두 분은 돼 있는 거예요, 공력이. 당당하게. 아까처럼 갈고 닦는 여러분들이 거친 사포로 연마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닮은 그 자기 이름 드러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많은 분들이 영상에 나오면 더 싫어하고 자기 이름만 자기를 아무도 모르는데도 자기 이름이 있는 그 댓글 다는 것도 저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렇죠. 익명으로 이름 막 지가 했는데도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장단점을 남한테 알리는 걸 힘들어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전부 쪽을 다 팔았기 때문에 뭐 앉아서 영상이 뭐 얼굴이 비치든 말든 뭐 졸든 말든 막 그냥 나온 대로 막 하품하든 말든 그냥 다 나가 맨날 과음 지든 말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게 댓글 쓰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구나. 또 뭐 1,000번을 넘게 조회해도 여기에 댓글 다는 사람이 진짜 어렵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나마 이쪽에 관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참여하는 나도 여기 듣고 있다, 보고 있다,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또 영상 시청하신 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적으면 돼요. 궁금한 거는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면 돼. 또 마음에 안 들고 따지고 싶은 사람,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하면 돼. 제 전화번호니까 저한테 전화하세요. 과감하게. 차 한잔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그거는 모셔요. 차 한잔 할 수 있도록. 그것처럼 수행은 그냥 앉아서 영상으로 팔 비고 이따가 누워서 영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은 영상 밖으로 나와서 같이 합류하시면 공부에 도움돼요. 언제든지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첫 시간 거의 57분 동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소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련 내용은 이제 직접 오시면 이제 참여할 수 있고 본인들이 강의에 참석하는 것도 무료입니다. 수업료 일치 안 받아요. 다 무료고 언제든지 수련장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오시면 됩니다. 자, 1교시 여기서 가능하겠습니다. 정자 사원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